오케이. 그러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종말뭉치를 기반으로 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언어 모델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언어 모델의 이제 사례를 살펴보실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식을 납득하시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런 형태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을 살펴보는 구체적인 데이터셋을 가정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국어 데이터를 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종말뭉치를 우리가 획득을 했고 파일 하나를 접근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XML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XML 파싱 작업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상당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개해드린 요 파이코라고 하는 곳에서 세종 코퍼스 리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는데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더라고 하는 거 그 SD 카드가 있고 SD 카드 리더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요 SD 카드에는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SD 카드가 좀 형태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 SD 카드 리더가 없으면은 여기 있는 정보를 못 읽어드리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종 코퍼스 리더는 세종 말뭉치의 형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 말뭉치에 특화된 리더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뭉치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얘 형식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는 여기서 보시면 그냥 was 이렇게 하면은 XML을 다 벗어 던지고서 뭐 타고 가 지하철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근데 이 정도만으로는 큰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워즈에서 몇 가지 이제 설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 태그드 true 이렇게 이제 하시면 어절과 그에 대한 형태 분석이 XML 파싱 없이도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ML 파싱에 대한 이슈가 없이 바로 이제 이 말뭉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들을 이제 수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고맙죠. 그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고맙죠. 근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파이썬 패키지 스토어죠. 여기서 이제 파이코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파이코를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파이코 0.43 버전 이렇게 있고 코리안 텍스트 프로세서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 사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이콘은 한국어 텍스트 처리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세종말뭉치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친절한 안내까지 그 설명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말뭉치를 이제 종종 활용해서 그 자연어 처리나 이런 것도 이제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XML 이게 제가 자연어 처리를 멀팀에서 처음에 201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트랜스포머 나올 때. 근데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거가 이제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그한 1시간쯤 뭘 했냐면
XML 파싱 해가지고 저거 뽑아내는 거 한 시간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목표가 아닌데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해놨고, 그래서 그냥 뭐 다운로드 지급창에서 설치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이거를 설치를 지금 컨테이너에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세종말미치를 보실 때가 아니면 그렇게 큰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는 지금 이걸로 이제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교육 이후에 뭐 그다지 이제 필요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불필요한 패키지를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용량도 뭐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이건 뭐야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돋보이는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설치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걸 왜 불러왔다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런 목표를 같이 한번 달성해 볼까요? 이런 말뭉치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한국어에서 어떤 품사들이 얼마만큼의 빈도로 사용되는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파일들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개수가 많은데, 그러면 OCT0013, OCT0014, OCT0015를 여기서 만약에 지정하시려고 하면 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이거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 글자 한 글자 이상으로 시작하면서 점 텍스트로 끝나는 요런 이제 정규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정규식입니다. 야, 근데 이게 뭔 글자야? 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 안 되시면, 제가 권장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규식을 논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챗GPT한테 해설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마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 유료 버전은 이런 게 되죠. 해설 플러스 jaunt txt doll 이 정규 표현식 expression regex은 특정한 패턴을 가진 문자열을 찾기 위해 사용됩니다. 위의 정규 표현식은 특히 파일 이름이 t로 끝나는 모든 문자열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의 임의의 문자, 숫자, 문자, 공백 등을 포함 마침표를 의미합니다. 정규 표현식에서 마침표는 임의의 단일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마침표를 나타내기 위해 백슬래시로 이스케이프해야 합니다. txt 문자열 txt 문자열의 끝을 나타냅니다. 즉 문자열이 txt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일 이름이 txt로 끝나는 모든 문자열을 매칭합니다. 예를 들어 document.txt, notes.txt, data 2023txt 등과 같은 문자열이 이 정규 표현식에 매칭됩니다. 약간 교포 스타일이죠. 잘 읽어집니다. 잘 읽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막 눈 감고 그런데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물어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이야기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정규식 여기 이제 정확하게 그 톡방에 가보시면 챗GPT로 SQL 그 쿼리 작성하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 됩니다. 그 그거 되게 잘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해본 게 그거였어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 SQL 쿼리 같은 게 잘 되나 봤는데 뭐 뭐랑 무슨 테이블이 어떻게 있는데 이걸 뭐 조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되게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그걸 처음 해본 거예요. 왜냐면 SQL이 문법이 명확하고 자연어에 비해서 훨씬 더 문법이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많은 예시 문서들이 있고 문의사항도 많기 때문에 아마 SQL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 같은 걸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정규 표현식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도 요새 그 챗GPT 때문에 그 직업적인 방향성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그 예전에 그 패키지 여행 상담 가면은 그 상담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막 일정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주면은 뭐 입력하시는데 지나가다 슬쩍 보니까 SQL을 입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비행 그 여행사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없고 SQL을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막 범위를 찾고 막 좁히고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캠에서도 SQL 강의가 이제 그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그게 이제는 SQL 대신에 MQL로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잡담입니다. 그 내추럴 쿼리 랭귀지요. 그래서 그냥 그 이렇게 아마 하겠죠. 그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 범위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찾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를 SQL로 변환을 이제 해주는 거는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SQL만 가지고서 그 어떤 직업적인 그런 걸 추구하신다면 이제 약간 위협적인 기술이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SQL은 약간 보조적 수단이거든요. 데이터에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읽어오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머한테는 이제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 그 다른 것도 좀 겸비하셔야 되는 이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SQL 같은 것들을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지금처럼 이제 챗GPT가 잘 된다 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설도 이제 잘 해준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거의 효과가 뭐냐라고 보시면 이 리더에서 파일 아이디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 패턴에 일치하는 것들 파일들이 다 한꺼번에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이제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수를 살펴보시면 200개의 파일이 다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파일명을 나열하지 않고도 해당 파일들을 그 획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리더스에서 이제 워즈를 하시게 되면 이 처음에 일부만을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점점점으로 자동으로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파일이 뭐 10TB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읽어와 주진 않고요. 이 메모리에 대한 고려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거고 제가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어오시면 그냥 대강 이런 느낌인데 요 이제 후반부는 이제 점점점으로 이제 생략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뭔가 흥미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간단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면 한영키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품사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 목표를 한번 이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 리더에서 word를 이제 tagged true를 해서 다음같이 이제 가져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 어느 하나를 이제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거 타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타고가 어절인데요. 어절이 한 개 이상의 형태소로 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분석 자체가 목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형태 분석의 내부에서는 형태소와 그리고 품사 이런 식의 이제 형식으로 한 개 이상 이렇게 이제 반환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분석 목표에서는 요게 필요하죠. VVEC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야, 근데 VVEC가 왜 품사야? 그 얘기도 이제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역시나 제가 준비한 파일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데이터 폴더에 이제 있고요. 세종에 요걸 이제 직접 작성하시면 또 이제 오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태그셋 CSV 파일이 있어요. 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카피 패스로 이제 경로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시면 오타를 방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품사표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제로 그 첫 번째 열이 이제 생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컬럼을 태그로 태그 또는 이제 첫 번째 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색인 열이 됩니다. 태그가. 그러면 이런 거죠. NNG라고 하는 태그는 일반 명사.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VV는 뭐냐? 동사입니다. EC는 뭐야? EC는 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EC는 어말어미랍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타고 하고 제가 말을 멈췄어요. 그러면은 뭐야? 말을 해. 이러잖아요. 요게 이제 연결 어미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탔어. 이러면 종결 어미가 되겠죠. 아, 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안돼. 타고는 타고 말을 해.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 표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요 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거고요. 요런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건 이제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리더에서 VV는 아까 이제 동사고 EC는 이제 그 연결 어미, 그냥 어미라고 할게요. 이제 뒤에 붙는 거. 요 미자가 꼬리라는 뜻이죠. 꼬리.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하실 때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품사 목록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품사 목록을 지정하고 여기서 이제 어절과 형태 분석을 획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 분석은 이제 어절은 포함하지 않고 그냥 타와 고만 나옵니다. 이제 뭔가 자연어 처리 좀 하는 거 같죠? 그죠? 근데 이 형태 분석 자체도 어떻게 되냐면 한 개 이상의 형태소와 품사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돌면서 품사 목록의 품사를 이제 형태소는 말고 품사만 획득하면 VV와 EC를 이렇게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셨으면 이제 제한을 풀어주겠습니다. 요거를 포문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 등호를 in으로 바꾸고 요 앞에 for를 달고 한 개만 선택해 주는 거 없애면 이 세종말뭉치 현재 선택된 200개 파일 전체를 읽어드려서 폰사 목록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개를 잘하면 100만 개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for로 밀겠습니다. 그리고 in은 등호를 in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한 개만 선택해 주는 것을 콜론으로 바꾸고 포문을 요 안으로 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성되는 품사 목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개수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요 리더가 200개의 파일을 실제로 읽어드리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출력에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컴퓨터, 제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22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됐는데, 그죠? 이 숫자는 이제 어떤 숫자와 이제 일치하냐면 이제 형태소의 이제 숫자와 일치하죠. 요 그 중간에 코드를 그 쪼개는 게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가 요렇게 이제 있는데 이 구문을 수정하시면 요 22초를 다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보시면 여기서 셀을 나누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같은 셀에서 한꺼번에 작성을 했다가 이제 요 부분을 이미 이제 읽어드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쪼개고 싶다. 그렇신 경우에는 이제 그 쪼개고자 하는 대상 줄에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요 셀 나누기를 수행하면 이렇게 밑에 새로운 셀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시 합칠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요 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다음 셀과 조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셀과 조인하면 다시 합쳐지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다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할 텐데
이제 요 그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방법을 이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200개의 파일로부터 160만 개의 형태소가 획득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규모가 있죠. 그죠? 100만 개 뭐 이런 숫자는 조금 규모가 있는 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품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데 이 규모가 너무 없으면 이게 한국어를 대표한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형태소가 한 100만 개 정도 되면은 그 100만 단어인 거죠. 물론 이제 중복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 형태소 개수는 같은데 다음과 같은데 그러면 어휘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 어휘의 개수를 이제 구하고도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품사의 비율도 이제 구하고 싶으니까 그 작업을 이제 한꺼번에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 완성 제한이 잘 됐는데 품사 도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하고요. 처음에 이제 몇 개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품사 목록이 이미 이제 그 컴퓨터의 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시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뭐 160만 개 사람이 하면 많은데 컴퓨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밸류 카운트를 수행하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별다른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밸류 카운트를 하고 나서 처음에 몇 개를 살펴보시면 이게 도수가 가장 높은 게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입니다. 그럼 보시면 NNG가 제일 빈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VV고 그리고 EC랍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저 위에서 세종폼사표를 보면 알겠죠. NNG 일반 명사군요. 그죠? 일반 명사가 제일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니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해외여행 가서 요새는 번역기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 없는데 번역기가 없다든지 이러면 그 대강 명사에 나열을 하면 웬만하면 의사소통이 됩니다. 버스 뭐 이렇게 하면 아 저 관광객이 버스 저기 타야 되는구나. 화장실 하면 아 화장실 가고 싶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호텔 하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명사를 몇 개만 조합해도 웬만한 이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으면 뭘 넣으면 될까요? 그죠? 여기 보시면 동사가 그 다음으로 많이 잡혔어요. 이런 거죠. 버스 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사를 추가하면은 또 상당한 부분 이제 된다는 거고 한국말도 비슷하고 영어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명사죠. 명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뉘앙스로서 이제 동사를 하면은 웬만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정교하게 작성하는 거는 세월이 필요하겠죠. 근데 의사소통은 이제 웬만하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뭔가요?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요 EC로 잡혔습니다. 아까 이거는 기억나시죠? 어미. 한국어가 한국어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 있잖아요. 내가 타고 갔는데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어미잖아요, 어미. 그래서 확실히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요런 통계를 통해서도 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제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조사의 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영어에서 I love you, you love me. 그러면 사실 영어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좀 짧은 영어죠. Do you love me?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근데 한국어를 요걸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죠? 이거랑 너는 나를 사랑하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랑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거는 이게 추궁과 의심의 뉘앙스가 살짝 있죠. 그죠? 근데 그걸 행사하면 되지. 이 너도 나를 사랑하니와 너도 나를 사랑하니가 다른 거잖아. 근데 그거를 영어에서 이제 가져가려면 정확하게 그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 물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한국어는 보시면 명사, 조사, 명사, 조사 하는데 이 있겠죠. 명사, 조사, 명사, 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여기 보시면 명사, 동사, 이건 이제 뭐 명사, 동사. 그래서 조사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뉘앙스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니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라고 하면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 이게 발달한 게 한자 문화권인데 그 한자가 명사들을 주로 이제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뉘앙스를 위해서 이제 조사가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거야 뭐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뭐 그냥 뭐 뇌피셜이구나.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 하면은 한국어에서 명사가 많으면 조사가 거의 명사만큼 이제 상당히 따라와줘요. 근데 이 통계에서 지금 안 잡혀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이제 경험적인 상식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왜일까요? 그래서 이제 조사 부분을 이게 왜 이러냐 해서 세정폼사표로 올라가 볼게요. 조사 어디 있어? 조사. 하니까 요 아래 있는데 얘네들이 각계격파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게 그 JK로 시작을 하는데 그죠? 왜 JK로 시작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그렇게 정하셨대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JKS는 주격조사, JKC는 복격조사, JKG는 광역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나는 그냥 조사가 필요해. 근데 요게 이제 그 태그 체계를 보니까 명사 같은 경우에도 NNG랑 NNP를 따졌는데 이게 두 개가 NN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명사형들인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의존 명사죠. 일반 명사 나,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유 명사는 뭐 성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너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조사가 너무 상세하게 쪼개져서 지금 통계에 안 잡힌 건가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품사에 처음 두 개 글자만을 선택하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 조사가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 두 개만을 선택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랑 비슷한 시간이 당연히 소요가 되겠죠. 뭐 20여 초 정도 뭐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길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드디스크에서 하시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거는 코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SSD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품사도수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명사가 1등이고 그 다음 당당하게 누가 2등인가요? 조사가 2등입니다. 즉 명사 두 개당 조사가 한 개꼴이 평균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이제 따른다고 이제 보이고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내일은 이걸 왜 적재했냐면 내일은 이걸 입력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신경망 모형 훈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할 이제 중요한 장비를 해서 오늘 이제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신경망을 하시기 전이더라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이제 수행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해보죠. 자,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문장의 확률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근데 이게 왜 지금은 가능하냐면 나라고 하는 형태소가 160만 개 중에 있겠죠. 꽤 많겠죠. 는 있겠죠. 를 있겠죠. 너 있을 거고 사랑이 있겠죠. 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말뭉치에 등장하는 빈도를 이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해서 이 문장의 언어 모델적인 확률을 통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한번 느껴보죠. 그러면 이제 그 요 품사 도수를 이제 획득을 하시는 걸 이제 살펴봤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만져봤습니다. 만져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냐면 그 형태소의 이제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표를 또 서술해 보겠습니다. 분석 목표. 형태소 도수 기반 확률 계산. 그러면 이번에는 요 품사 목록이 아닌 형태소 목록이 필요하니까 아주 살짝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셀을 이제 복사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품사 목록 대신에 형태소 목록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그 품사는 필요 없고 형태소만 이렇게 이제 그 획득을 하겠습니다. 얘도 160만 개를 획득해야 되겠죠. 비슷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당연하게도.
그러면 아주 이제 그 간단한 수정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금방 획득했고요. 이제는 형태소 도수를 획득하겠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품사랑 이제 거의 비슷한 전개고, 형태소 도수의 네, 다음 같은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하가 굉장히 이제 단어로서는 빈도가 높아요. 이제 이 쉼표랑 맞춤표의 빈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요 하는 뭘까요? 사랑, 하, 그죠? 는 어쩌고 저쩌고. 사랑, 하, 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요 하다, 요 하는 얘를 이제 동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는이나 이 같은 조사가 당연히 이제 굉장히 높은 빈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소 도수 중에 사랑도 있을까요? 사랑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언어 모델은 형태소 도수 기반의 이제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형태소 확률을 계산하는데 얘를 P1이라고 볼게요. P1인데 이 P1은 간단하게 그 하면 형태소 도수를 형태소 이제 형태소 도수의 합계로 이제 나눈 것입니다. 이 P1이 뭐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어의 확률을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고 그리고서 실제로 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어의 확률을 일단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형태소 도수의 이제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나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주야. 아무 말이나 아무 말.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 말을 시작하면서 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할 확률이 0.6% 정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 근데 왜 0.6%밖에 안 돼? 사실은 더 낮습니다. 사실은 더 낮은데 지금 이제 논의를 간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왜 더 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어휘가 세종말뭉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들의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해보고 있는데 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할 확률은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휘가 지금 이제 그 어휘의 이제 개수에서 나라고 하는 게 몇 번이나 등장했는지를 이제 세 가지고 이 전체 어휘의 개수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도수를 세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낮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할 확률이 0.6%. 뭐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이 말로.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확률로 시작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주의하실 점이 있죠. 이게 따옴표쌍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따옴표로 쌓여져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큰 따옴표로 해야 돼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할게요. 이제 그 W1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W1을 여기다가 그냥 써주면 따옴표쌍에 대해서 좀 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이게 훨씬 좀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제 복사하셔서 이 아래쪽에다 넣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로 이제 시작되는 아름다운 그런 이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될 확률은 훨씬 더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는 아름답고 특별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내가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많이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느끼기에는 내가 뭘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확률이 훨씬 높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이제 희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 값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언어 모델에서 아까 논의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단어가 는이나 를 같은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필터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따지자면 하이는 이런 것들은 그 상대적으로 깜짝이야. 집에 가야 될 시간이죠. 이게 높은데 쟤네가 첫 번째로 등장할 확률은 실제는 그냥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건 좀 복잡한 논의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행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시행해서 그 공식을 구체적으로 좀 만져보는 이런 이제 경험으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타이머도 올렸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